거기서 우리 학원에 쓰는 교재가 블랙라벨이랑 1등급 수학이다 보니까 블랙라벨이랑 1등급 수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 아는데요. 지금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 2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모르면 안 돼. 여러분들도 뭐 다 블랙라벨이랑 A 풀었을 거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어쨌건 고등과정이라는 소리고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단문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2차 방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요거 지난 시간에 여기 정리했었나? 2차 방에서 다 정리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근과 관계 얘기했었죠. 2차 방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시 한번 다들 알고 안경 써야 정상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근, 허근, 중근 아무 상관없이 알파 베타라고 치면은 알파 베타의 합이 개수의 b 마이너스 a분의 b인 개수의 b고 두 분의 곱도 a분의 c라는 개수의 b로 언제나 결정된다. 그래서 공식처럼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유도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 아셔야 한다. 알파는 근의 공식에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 루트 b제곱 빼기 4ac고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니까 이 두 개를 실제로 더하고 실제로 곱하면 나오는 거죠.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에 이게 없어질 거니까요. 2가 날라가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은 2a를 곱해서 4a 제곱이고요. 분자는 합차로 전개해서 b제곱에서 b제곱 빼기 4ac를 빼는 거니까 비중 날라가면서 4ac가 남을 테니까요. 4를 날려주면 a분의 c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유도 방법이고 두 번째 유도 방법은 유도 1, 유도 2. 요건 이제 첫 번째 유도 방법은 2차 방정식 고유의 방법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만의 방식이고요. 유도 2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몇 차 방정식이건 다 이 논리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A 저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의미는 저 2차식이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요. 방등식의 미정계수법에 따라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2차항 계수 이미 같으니까 필요 없고 1차항 계수를 비교해 보면은 1차항의 계수 비교, 상수항의 계수 비교를 해 보면 그 결과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도출되는 거죠. 1차항의 계수 비교해 보면 이런 관계가 나오고 상수항의 계수 비교를 보면 이런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도법이랑 다 알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합과 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이 제시가 돼 있으면
합과 곱을 알 수 있는 건데 합과 곱을 알면은 보통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본다거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곱셈 공식의 개념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분량으로 따지면은 너무 적어요. 요거 딱 하나. 요거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 요거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써먹으셔야 돼요. 파생되는 문제 유형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거의 모든 유형들을 다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다. 내신 대비 때 가서 보기 1번은 영준이가 안 하고 2차 식의 인수분해.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정수범위, 개수가 정수범위일 때까지만 인수분해를 해왔는데 요 단원부터는 그 수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유도입니다. 보기 2번을 보세요. 9단원의 보기 2번. 찾았니? 9단원의 보기 2번. 보기 2번에 두 문제 보이죠?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2차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 되어 있는데 1번은 인수분해가 그냥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2번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 하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얘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는영이 달려있는 손에 는영이 달려있는 방정식처럼 생각하시고 근해 공식에 따른 두 근을 찾은 다음에 이게 방정식이 알파벳이라는 근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근을 찾아서 그 근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주면은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x 빼기 뭐시기, x 빼기 거시기를 쓸 생각을 하시고 이 뭐시기라는 거시기 자리에 얘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을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용하시면 근해 공식을 암산을 때리면은 2불마 루트 짝수 근해 공식입니다. 2불마 루트 3인 거잖아. 여기다가는 2 플러스 루트 3을 빼는 거니까 빼 바꾸시고 2 빼기 3 빼는 거니까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인수분해가 어떤 수 범위까지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지만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것의 인수분해법은 근해 공식에 따른 근을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라는 것은 결국 방정식의 근을 찾는 논리와 똑같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주문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적을게. (2차) 방정식의 작성. 두 근의 합으로 1차항의 개수를 두 근의 곱으로 상수항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2차 방정 작성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답을 쓰는 거예요.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까지. 이거 는영 안 써가지고 틀린 거 엄청 많거든요. 방정식이라는 건 이건 2차 식인 거고 2차 방식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는영을 써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부주의해가지고 점수를 까이면은 본인이 가장 슬프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기 3, 4번이 요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바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9-1번은 말씀드린 대로 합과 곱이 손쉽게 구해지는 상황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연결지을 수밖에 없다. 곱셈 공식의 변형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없죠? 지울게요. 보니까 3-1 심화가 우리 학원에 3-1 심화가 훨씬 어려워 지금. 공통수학 1반보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지. 공통수학 1반을 못 들어와서 3-1 심화반을 갔는데 거기서 어려운 걸 알고 있다. 걔는 엄청 괴로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도 근각의수의 관계를 다루는데 근각의수의 관계를 다루는 엄청 어려운 문제도 두고 있어. 진짜 그 반을 거쳐서 여기 오잖아? 그럼 여기 너무 쉬운 거야. 2차 방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4x 마이너스 3은 얘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이런 말을 듣자마자 네가 해야 할 생각은 몇 가지? 세 가지라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근각의수의 관계. 두 번째가 뭐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줬잖아. 뭐?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은 말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근을 찾지 않고 이 근이 인수분해. 포함되어 있는 네? 인수. 인수분해 세 번째고. 두 번째 뭐였죠? 방정식의 정의였잖아요. 한별식. 판별식이 아니고요. 방정식의 정의요. 요런 말을 듣자마자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4, 곱은 마삼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을 뿐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 제곱 빼기 4알파가 보이면 3으로 바꿀 생각.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로 이 식을 fx라 치면 fx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다. 이런 생각. 항상 이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80%.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20%는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들어오면 빠르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자마자 이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 두 개는 필요가 없지만 요 두 개를 쓸 타이밍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떨 때 쓰는지를. 그러니까 이 두 개보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보여드리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런 건 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 1번. 총 7개의 값을 찾으라는 소리인데 다 찾을 거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뭐 당연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되는 거죠. 합법을 아니까 두 개를 더한 거에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합자리에 4를 넣어서 16 빼기 2 곱하기 빼기 3 더하기 6 해가지고 22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볼까?
이렇게 풀어볼까? 얘는 알파 제곱이니까 얘까지 넘겨서 4알파 더하기 3이고 얘는 당연히 4베타 더하기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4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일 거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만 데리고 와서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자기 취향대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이 상태에서 양변에 알파를 곱해가지고 알파 세제곱은 어쩌고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건 좀 오바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의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산수하시면 되는 거죠. 4의 세제곱 64에다가 3에다가 3 플러스 9에다가 36이죠. 100이고요. 3번은 추억 돋는 문제입니다. 5제곱 더하기 5제곱. 근데 우리는 누적 테스트를 보는 학원이기 때문에 오늘 시험지에 당장 있을 수 있는 거죠.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뭐가 바람직합니까? 뭐 곱하기 뭐가 바람직하죠? 제곱 세제곱. 그래서 앞서 찾은 요 22와 100을 곱한 2200 빼기. 그러면 요 두 개 말고 쓸데없는 게 뭐야? 제곱 세제곱으로 곱했다고 치면 쓸데없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빼주면 돼. 쓸데없는 게 뭐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이고요. 남는 게 뭐야? 이거잖아요. 공식은 아니지만 바로바로 유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제곱하면 9고요. 이 4니까 36을 빼는 거죠. 2200 빼기 36이니까 2164가. 그 다음에 4번은 차.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그냥 귀찮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암산 때려가지고 근의 공식을 암산 때려가지고 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의 공식을 암산 때리면은 2뿔마 루트 7이냐? 그럼 2뿔마 루트 7을 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치는 거죠. 근의 공식 암산. 근의 공식 암산이 은근 빠르고요. 근의 공식 암산이 힘든 사람,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수로 실제로 써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당연히 합과 곱을 아니까 빼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곱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는 거니까요. 이 과정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16에서 12를 더하는 거니까 28이고요. 제곱을 난리난 소리인데 뿔만을 다 쓰면 안 되고 절대값은 양수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답이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루트 7로. 그 다음에 5번 알파 마이너스 3베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알파. 요거도 뭐 그냥 바로 전개하면 됩니다. 요거 선택이나 요거 선택은 알파 베타 항을 만들잖아요. 요거 하면 1개고 요거 하면 9개잖아. 10개입니다. 10개의 알파 베타에다가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고 요거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미리 구했잖아? 구해놓은 거잖아? 그렇게 해서 산수하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제곱이 22였으니까 66 마이너스 96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가 아니라 좀 다르게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더 가능하냐? 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에 의해서 알파는 4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알파 대신에
4 베타를 넣는 거죠. 4 4베타는 되겠죠. 이 식을 또 고민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4 4알파예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4를 묶어서 16에 1 알파 1 베타인데 이 식에 x자리에 1을 넣은 거니까 다시 말해 F1입니다. 얘는 결국 16 F1입니다. F1의 의미는 뭐냐? 저 식에 1 넣은 거예요. 요 식이요. 요 식에 1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마이너스 6 해가지고 마이너스 96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간지하게. 그 다음에 6번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니까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죠. 이렇게 하기가 싫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은 마이너스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통분을 해서 알파 분모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고 분자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베타 제곱 분모의 베타 제곱과 분모의 알파 제곱이 거슬려 가지고 요 조건을 이용해서 바꾼 다음에 처리하셔도 되고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너무 한 가지 방향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몰두하지 마시고 요 세 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오케이? 오류만 없으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 3번이랑 이거 시시하니까 많이 풀 필요 없잖아. 나머지 숙제 마시고 유제 9-1번에 3번이랑 5번 두 개 합시다. 저녁 깨고 올래? 나가서? 응? 뭐라 하노? 뭐라 카노? 이제 괜찮아? 과연
3번 정답은 2분의 19, 5번 정답은 마이너스 2. 정답을 못 찾은 사람은 그 두 개까지 포함해서 숙제로 해보십시오.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9-2번. 여기는 컨셉이 무엇이냐? 그냥 뭐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와 연립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2번의) 세 문제. 1, 2, 3번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 m을 구하세요. 1번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2는 0.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대답해.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합이 2m이고 곱이 2라고 생각해야지. 합이 2m이고 곱이 2다 생각해야지. 얘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근데 합이 2m인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 m은 뭐니까. 근데 곱이 2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곱이 2라는 게 보이는 상태에서 한 근을 줬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고란수인 거야. 곱이 2라는 정보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무리수가 근이면은 이 새끼의 켤레가 근이라고 배웠는데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m이 상수라고 했지 유리수라고 했거든. 개수가 유리수여야 켤레 무리수를 갖는 건데 유리수란 말이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택도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없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곱이 2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한근을 찾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한근은 요거 곱하기 이 새끼가 2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이걸로 나눈 거죠. 2를 2 나누기 루트 3 플러스 1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유리화를 때려주면은 1 빼기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3 빼기 1이었다.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더해서 2루트 3이 2인 것 같다를 이용하게 되면은 m이 루트 3이다. 이런 과정으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는 0. 이거의 두 근의 비가 5대3이다? 이것도 이제 보자마자 곱은 모르겠고 합은 모르겠고 곱은 135네? 개꿀 이러면서 두 근이 5대3? 그럼 당연히 5알파 3알파라고 둔 다음에 곱이 135라는 걸 아니까 이 두 개를 실제로 곱하는 거죠. 암산으로. 그럼 15알파 제곱이 135라는 소리니까 알파 제곱이 고라는 소리니까 알파가 뿔마 3이라는 소리니까 그럼 얘는 뿔마 15 얘는 뿔마 9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숫자가 크니까 계산 숫자가 싫으면은 알파가 뿔마 3을 알아냈어. 곱을 이용해서. 근데 찾아야 하는 건 m이고 m은 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해버리면은 8알파잖아요. 8알파가 원래 마이너스 m이었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8알파로 m 값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뿔마 24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요.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3은 다 곱을 노출시킨 공통점이 있네. 곱이 3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근의 차가 2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2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곱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3과 같다를 이용해서 알파를 찾으면 되고 그럼 3을 내고 오면은 마 3은 0인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거나 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혹은 1과 3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더한 마이너스 4 혹은 요 두 개를 더한 4. 아까 그랬으면 뿔마 4. 합이 뿔마 4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2m은 뿔마 4를 정리해서 m은 뿔마 있다. 그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유제가 3개 있는데 각각이 이 3개에 해당되는 연습이거든. 아 근데 이 9-2번만 얘랑 똑같은 유형이고 9-3번이랑 9-4번은 그 m의 위치가 달라요. m이 상수항에 있기 때문에 합을 알려주고 곱을 이용해서 찾는 문제거든. 곱을 알려주고 합을 이용해서 찾는 문제도 쉽지만 합을 알려주고 곱을 이용해서 찾는 문제도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유사한 문제를 때려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9-3번 유제 9-3번만 하세요. x제곱의 개수가 2라서 시키는 거예요. 다 먹었냐? 왔다 껌? 이거 다 씻고 있으면서 잘 주고 턱 나갔나요? 크게 웃어도 돼, 성훈. 웃기면. 내가 거의 웬만한 개그맨 뺨치는 드리퍼라서 웃음을 참기 힘듭니다. 저희 중3 아까 말한 그 중3 심화반에는 리액션 좋은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걔가 엄청 크게 웃거든. 이러면서 막 꺽꺽대면서 막 애들이 다 똑같이 웃어. 난리 나요. 여기는 계속 이렇게 조용할 것 같고 그제 세반 개강했는데 거기는 또 남학생들이 많더라고. 학생도 좀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답은 1이었습니다. 넘어가서 기본 문제 9-3번. 요거는 어떤 유형이냐면 오메가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x제곱 ax 플러스 b는 0에 오메가가 아니라 그 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뭔가를 구해내려면 연립 방정식을 풀긴 해야 돼.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분위기를 바꿔서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 b랑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좀 바뀌었죠. 부호하고. 요거의 두 근은 그것도 이제 얘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고 얘랑 연관이 돼 있다.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그렇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a, b를 구하라고 했고 2번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리고 알파 20제곱, 베타 20제곱 합 3개를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보자마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를 써야 되고요. 얘를 보자마자 이 두 개를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개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b 이 두 개를 곱한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은 개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a 이렇게 쓰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식이 하나 둘 서희 너희 그리고 문자도 알파 베타 a b 딱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처럼 처리하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세요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 a를 넘겨주면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도 알파 베타 자리에 b를 요거 빼기로 묶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b 더하기 a라는 소리죠. 얘를 데리고 오면 2a가 되는 거지. 2a 더하기 b가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것은 유도하니까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식을 더했다 라고 치면은 3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마이너스 1을 넘기고 얘를 데리고 오면은 b는 1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 세제곱도 물었고 특히 20제곱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메가일 확률이 개 높은 거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찾은 A, B를 저 방정식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 방정식의 실체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었던 거죠.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른 거거든. 요 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알파는 오메가고 베타는 오메가 바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오메가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넣어주셔야 돼요. 알파 베타를 오메가처럼 취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파를 집어넣어주면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아니다. 집어넣지 말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도 돼. 오케이?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으로 변하고 x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그 x에다가 알파 베타를 여기 집어넣는 상태라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은 모두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하도 됩니다. 어차피 저거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봤으면 항상 x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전개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세제곱을 실제로 안 해도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도 알파 베타를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모두 마이너스 1이다.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제곱 더하기 20제곱도 몰랐잖아. 알파 20제곱 더하기 베타 20제곱은 20제곱이야. 그러면 이거 이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6제곱을 해야 1이 되거든요. 6주기 반복이라는 뜻이라서 이 지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만 남기면 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합은 1이고 곱도 1인 거지. 합과 곱이 모두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알파를 넣을 수 있다 했잖아. 알파 제곱은 얘 두 개를 넘기면 알파 빼기 1이거든요.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의 합이다. 라고 가도 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니까 1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빼기 1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겠다. 에어컨 이동 추워요? 감기 걸린 두 명이 직방에 앉아가지고 고생이 많네. 유제 9-5번과 6번이 이렇게 연립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한 개만 연습해보면 되겠죠. 9-6번 해보세요. 유제 9-6번 풀어보세요.
다시 이건 모르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알파 베타는 N. 알죠? 귀찮으니까 안 쓸게. 그 다음 것만 쓸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는 개수를 보시면 3M과 같다. 그런 얘기인데 요 놈이 M이고 요 놈이 N인 걸 아니까 집어넣어서 M 제곱 빼기 2N이 3M과 같다.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곱을 실천합니다. 알파 베타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놈이 개수를 보시면 4N 빼기 4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놈이 N이라는 걸 아니까 얘를 데리고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N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N은 2를 여기 넣어주게 되면은 M제곱 빼기 3M 빼기 4는 0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 또는 4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왜 얘만 답일까를 못 찾는 사람들은 M이 원래 뭐였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요 식이 여기 실근이란 말이 있었네. 실근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그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이 m제곱 빼기 4m인데 요 놈이 0보다 같아야 돼. 그러면 a는 2였으니까 그럼 얘가 m제곱 빼기 8이야. 이 놈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m이 마이너스 1이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버리셔야 돼요.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넘어가서 132쪽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 들어있어. 2번이 기본 문제 9-4번에 2번이 내신 빈출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식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외우고 사셔야 됩니다. 내신 빈출 문제를 개빠르게 풀고 지나가려면 기본 문제 9-4번 1번 P는 X제곱 4XY 4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하시오. 근해 공식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2번 때문에 그래. 근데 근해 공식을 이용하라는 말이 소수령에서 있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소수령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그냥 목표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하시면 돼요. 바로.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 왜냐면 이 세 개가 얘잖아. 그죠? 이 세 개랑 얘 똑같은 게 보이죠? 이거 너무 쉽다고. 얘는 x 플러스 2y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x 플러스 2y이고 이렇게요. x 플러스 2y에 관한 2차식인 거니까. 그리고 뭐 곱이 마이너스 3이고 합이 마이너스인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답을 쓰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 x 플러스 2y 여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서술형이었다 그러면은 근해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도 근해 공식을 보여드리는 게 맞아요. 얘를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저 식을 x에 관한 2차 식으로 보겠다는 거야 일단. 그래서 내린 차순으로 정리부터 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을 거예요. 플러스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2y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y에 대한 2차식은 다 상수항이야. 4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요식. 요식을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x 빼기 뭐시기와 x 빼기 거시기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고, 뭐시기와 거시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놈은 얘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란 말씀입니다. 그 근을 근해 공식으로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인수분해가 되는데도 못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2가 있으니까 짝수 근해 공식으로 x를 구해보면은 x는 짝수는 옆에 없고 요거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얼마 루트 이거 제곱 바로 전개할게요. 4y 제곱 빼기 4y 더하기 1 빼기 얘는 전부 다 a씨인데 a는 1이니까 요 세 개만 빼면 됩니다. 4y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3이 되죠? 놀랍게도 당연하게도 없어져요. 그리고 남아있는 수가 4 그러니까 제곱수가 남아있는 거죠. 제곱수가 남아있어서 근호가 베껴집니다. 그러면 플러스 안 되겠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인 거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선택했다고 하시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나온 거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바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근데 좀 더 일반적인 인수분해 방법은 이렇게 생긴 xy에 관한 2차식의 일반적인 인수분해 방법은 이게 바로 보이는 문제가 맨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요 상수항 자리에 있는 y에 관한 2차식을 일단 인수분해 합니다.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x에 관한 2차식을 생각하시고 그럼 당연히 이게 y에 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를 낸 상태니까 그 두 1차식 찢어주고요. 그 두 개를 더해서 요 x의 개수가 나오도록 정확하게 조합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xy에 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일반적인 해법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2번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근해 공식을 접근했을 경우 반드시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제곱수가 돼서 제곱식이 돼서 근호가 베껴져야 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2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2번을 보시면 Q는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y 더하기 k 요거가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얘처럼 1번처럼 x제곱이니까 뭐 x겠죠. x 그리고 3y 제곱이니까 y 3y 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xy에 관한 1차식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k가 몇 개 있다고 그 몇 개만 알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전부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바로 인수분해 할 줄 아는 게 없네. 어떻게 하는 거지? 해볼까? 잘 모르지만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줬죠? 4xy까지. 그런 다음에 이거랑 이거 이거 했고 이거 요 세 개를 동시에 보면 되거든. 이거랑 이거 요 세 개를 동시에 보면 여기 상수항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2x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1가 들어요. 1 다 요렇게 곱해가지고 2x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8y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k는 1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3일 거. 그러면 3인 거. 3일 것 같은데. 1, 3이고 플러스 2x는 여기 마이너스고 k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칩시다.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치면은 이 위치가 아니고 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여기 마이너스. 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x, 요렇게 해서 3 합치면 2 맞죠? 요렇게 해서 9,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합치면 8 맞죠? 이렇게 딱 맞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인데 답이 2개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확한 개수를 알아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도 답 찾을 수 있긴 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생긴 xy에 관한 2차식을 한 방에 인수분해하는 기법을 나도 한번 구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스타일의 모든 문제가 답이 한 개가 아니야. 답이 2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개를 이런 식으로 찾아내기는 만만치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답으로 가는 길을 알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얘를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치고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뭐시기와 x 빼기 거시기로 나타낸 다음에 이 식을 뭐라고 불러야 하냐면 xy에 관한 1차식으로 불러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시기와 뭐시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y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래야 이 전체를 xy에 관한 1차식의 곱으로 부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의 정체는 누구냐? x 입장에서의 알파, 베타란 말이야.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근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쁘게 정리를 하겠어. x제곱 더하기 요 두 개가 x항이지 않습니까? 이로 묶어서 쓰는 거예요. 2y 더하기 1 그리고 요 세 개가 상수항이네요. 3y 제곱 8y 플러스 k 이렇게 한 다음에 는영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의 공식으로 들어가겠다. x는 여기 2가 있으니까요. 짝수 근의 공식 쓸 거예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여기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판별식이죠. 누구의 판별식이냐면 x에 대한 판별식입니다. dx 할게요. x에 대한 판별식은 누구냐면 y를 계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정신 차려. 졸면 안 돼. 이 dx의 정체는 y에 관한 2차식입니다. y에 관한 2차식이 이 근호를 제거해야 이 전체가 y에 관한 1차식이 되겠지? 왜냐면 y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y에 관한 2차식의 근호가 붙어있는 이 부분의 근호가 사라져야 이런 꼴로 변한다고요. 이 식이. 얘가 안 사라지면 1차식 더하기 근호 붙은 식 이런 애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그걸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호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럼 근호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차식의 꼴이 만전제곱식일 때밖에 없는 거야. 요 식이 근호를 제거해야 돼. 그 얘기는 dx가 완전 제곱식입니다.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뭐죠? 판별식이 0인 거죠. 근데 얘는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 판별식은 y에 관한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dx의 dy가 0이 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xy를 살짝 치울게.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결국 결론은 판별식이 0입니다. 이걸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설명이 이해가 되셔야 되고 1차적으로. 설명이 이해가 되고 나서 공식처럼 암기를 해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저거 쓰면 돼요. 판별식의 판별식은요. 알아들었어? 이런 스타일의 문제란 뭐냐? XY에 관한 2차식. XY에 관한 2차식이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 판별식의 판별식은요. 말이 너무 길어. D에 D는 0. 5글자로 줄일 수 있어. D에 D는 0. D에 D는 0을 외우고 사시면 돼요. D에 D는 0. D에 D는 0. 그건 언제 쓰는 거다? XY에 관한 2차식이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XY에 관한 2차식을 X에 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X에 관한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X 빼기 뭐시기와 X 빼기 거시기가 나타냈을 때 그 뭐시기와 거시기 자리에 Y에 관한 1차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근의 공식으로 받아보면 그 꼴이 필연적으로 y에 관한 1차식 요걸로만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얼마 루트 판별식 얼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 b제곱 빼기 4ac가 a, b, c가 y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y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2차식이 근호를 베끼지 못하면 1차식으로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럼 2차식이 근호를 베끼기 위해서는 그 2차식의 꼴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하고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인데 그 식은 원래 판별식이었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은 0.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니? 내가 방금 말한 게 랩 가상 아니잖아.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왜 D의 D는 0이야? 라고 이 멍청한 친구 물어보면 이게 줄줄줄줄줄 말해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이해가 수반돼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공식으로 외우는 거야.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은 왜? 언제나 줄줄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돼 있어요. 유제 거기 9-8번에 답이 두 개거든. 해보세요. 유제 9-8번. 아 잠깐만. 9-7번을 내가 보여줄게. 요거도 흥미로운 사람 있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번 더 해볼게. 나는 처음 하는 거거든 살면서. 어떤 애가 하길래 한번 따라 해보는 건데. 해볼게. 유제 9-7번. x제곱 빼기 5xy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y 빼기 2를 인수분해할 일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요거는 2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수분해 파트에서. 그때는 내가 그 정상적으로 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이 존재를, 이 기법을.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애가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저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생각만 하다가 집에 가서는 나는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놀다가 오늘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자, x 여기 이거 보면 뭐 y 4y겠죠? 마이너스니까 마마 달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 x와 x제곱 y제곱을 찢어요 하나씩. 요 세 개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얘랑 마이너스 2하고 얘랑 얘를 가지고 상수항을 일단 생각해 보는 거야. 너무 쉽다. 이 정도 해놓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게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2하고 요 두 개 뽑아보면 돼.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뭐 맞지? 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플러스 4y니까 2y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쭉 쓰면 돼. x 빼기 y 빼기 1과 x 빼기 4y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이게 원래 방법 아니에요? 근데 원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다시 하는 그게 원래 방법인데 얘는 이제 그 과정 없이 한 방에 하는 거야. 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사시면 되고 알던 대로 처음 들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제 9-7번에 단순히 답만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9-8번 풀어보세요. 유제 9-8번. 유제 9-8번은 이런 식으로 풀잖아? 그럼 못 찾아 답을. 답이 두 개라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살 수 있는데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D에 D는 0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N기가 전혀 안 나오네. 그리고 어차피 D의 D는 0이라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맨 처음에 Y에 관한 D를 시작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풀면 되겠지? 정답은 마이너스 5와 4예요. D의 D는 0에 입각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5와 4. 두 개입니다. 안 나온 친구들은 숙제 포함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정석은 유제 9-8번까지 8단원 연수 문제 껴있으니까 거기서 시간 좀 쓰시고요. 워크북은 8단원 전부 다 해봐야 31문항이니까요. 8단원 전부 다 하시면 되겠네요. 9단원 하지 마요.